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다산정약용 목민심서의 명언 중 한 구절입니다. 다산정약용의 리더십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는데요. 목민심서는 그가 목민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알리면서 관리자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의고 공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라고 개탄하였습니다. 오늘은 목민심서에서 박 리더가 가져야 할 10가지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라는 말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산은 평소 노죽수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죽수란 화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여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뜻입니다. 둘째, 스스로 지기를 구하지 마라.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 하나는 우월감에 대한 열망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산은 스스로 애써서 목민관의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민관의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만족이나 명예, 출세를 위해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입니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고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다산은 청렴을 3가지 등급으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나라에서 받은 녹봉도 먹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옛날의 최상위 청렴. 둘째는 정당한 것만 받되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중고시대의 청렴. 셋째는 돈을 받고 자리를 팔지 않으며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오늘날의 청백리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고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없는 3가지 등급 수준이 청렴의 최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넷째,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있는 일도 없습니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산은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함을 강조하며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의 아첨하고 권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합니다.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입니다. 자발성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납니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게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시기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시간이나 때우는 시기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입니다. 다산이 대중을 통솔하는 데에서 강조한 것은 위엄과 신용입니다. 지도자는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청렴은 공명정대함입니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위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은 신뢰입니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크기가 위엄이라고 한다면 인간적 깊이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해야 합니다.
다산은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실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산의 실학이야말로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한 데서 비롯된 산물이었습니다. 여덟째,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든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든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다산은 재난 구제를 위해 첫째, 재난 방비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 둘째,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나 위험은 사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세력자의 횡포를 막는 것입니다. 공자의 5대 악은 첫째, 만사의 통달에 있으면서 흉엄한 짓만 하는 것. 둘째, 행동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것. 셋째, 말이 거짓되고 교활한 것. 넷째, 괴이한 일을 잡다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다섯째, 틀린 것을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횡포를 부리고 백성을 혼미케 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자와 다산의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다산은 이들의 횡포를 가차없이 척결하고 세력을 억눌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째, 청렴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산은 벼슬자리에 미련과 욕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산은 지도자는 물러날 때의 모습이 청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이자 문신인 겸재정선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사업이고 재물을 풀어 자신의 가족과 친척에게 베푸는 것은 산업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가족과 친척을 이롭게 하는 것은 원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최소한 원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10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재물에 욕심을 가져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되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나의 마음과 생각, 언행이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언행을 해야 됩니다.